자, 지금 배울 내용은 뭐냐? 우리 경우의 수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, 하나는 합의 법칙, 또 하나는 곱의 법칙. 이 두 법칙을 제대로 배워두면 경우의 수가 전체가 편해져. 그런데 제대로 배운다는 건 뭐냐? 어떤 경우에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떤 경우에 곱의 법칙을 쓰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해. 자, 미리 각각을 어떨 때 쓰는 건지 적어놨는데,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,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쓴다 라는 거고,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,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쓴다라는 거야.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두 법칙을 구별하기는 조금 모호해. 그래서 좀 편하게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 단어씩 정해줄 건데,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될 때 합의 법칙을 쓴다 라는 거고,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그리고로 연결될 때 쓴다 라는 거야. 요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구별하는 데 써먹는지 한번 보자고. 자, 지금 그림 봐. 점 A, B, C가 있고 각각을 잇는 길들이 있어서 점 A에서 점 C까지 이동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줘 라는 건데, 당연히 빠꾸는 안 돼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만 구해봐. 그렇다라고 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를 지금 하고 있지? 어떻게 접근하게 돼? 자연스럽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? 그치?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. 첫 번째는 뭐야? 점 B를 지나는 경우고, 두 번째는 뭐야? 점 B를 지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.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게 돼. 우리의 뇌는 원래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사고할 때 자연스럽게 나누어서, 즉 분류해서 사고하게 되어 있다고.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두 사건을 연결하는 단어는 또는이겠어, 그리고겠어. 우리 점 B를 지나면서 점 B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.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건 자연스럽게 뭐다? 또는. 자, 이렇게 일단 해놓고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봐. 얘는 결국 A에서 B까지 가고,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지. 자, 이 두 사건이 지금 어떤 단어로 연결되지? 아까 방금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했지? 그렇지. 그리고로 연결하고 있다고. 왜? 이게 A에서 B까지 가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B에서 C까지 가는 게 아니고, A에서 B까지 가고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거잖아. 자, 그래서 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두 가지. B에서 C는 몇 가지? 세 가지. 그리고로 연결했으니까 이 B를 지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곱해서 몇 가지가 된다는 거야. 6가지가 된다 이거지. 자, 아니 쌤, 분명 내 눈엔 길이 5개 보이는 것 같은데 왜 6가지라고 하죠? 이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. 봐봐. 이 길을 L1, 이 길을 L2라고 이름 지어 볼게.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L1 혹은 L2 두 가지인데, 이 L1을 가고 B에서 만나는 선택 가지수 몇 가지야? 3가지인 거지. 따라서 L1을 선택하고 3가지, 또 L2를 선택하고 나서도 역시 3가지. 그래서 전체 우리 B를 거치고 가는 경우 수는 몇 가지? 6가지인 거야. 이 6가지 경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2 곱하기 3이었던 거지. 자, 점 B를 지나지 않는 경우, A에서 C를 바로 가는 경우고, 그건 몇 가지? 2가지. 자, 아까 이
두 사건, 두 경우의 수, 두 사건을 뭘로 연결하고 시작했지? 또는 그러면 다 구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? 더해야 곱해야 돼? 뭐야? 더해야 돼? 곱해야 돼? 더해야지. 따라서 6 더하기 2에서 8이다. 이걸 이해하면 경우의 수 끝.